지금 남편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시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약간 뼈를 때리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이해하실 수 있다면 이제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구걸하는 그런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불행하다고 해서 남편 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남편과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맞습니다. 남편이 배려와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배우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니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맞죠. 다만 우리가 남편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남편이 갑자기 우리에게 배려하거나 양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남편에게 맡겨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남편이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안심했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다시 불행해지는 그런 삶인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편과 관계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도 동물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마치 인생의 종착지인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형태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노후에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결혼했으면 이제 행복하게 잘 지내야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죠. 마치 우리의 인생이 행복이라는 목적지로 향하는 어떤 열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은 지구상에 태어나면 잘 생존해서 자신의 자손을 잘 번식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잖아요. 동물들에 비해서 추상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좀 더 잘할 뿐인 거죠.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생존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생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행복을 다시 바라본다면 행복은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절대 아닙니다. 행복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존을 잘 해내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행복감은 우리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학습해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존하기 위해서 식사라는 행동을 반복시키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다는 거죠. 절대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꼭 남편에게서만 찾아야 한다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남편의 문제 행동이 개선되거나 남편과 사이가 좋아져야만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열차를 잘 탑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 정작 행복해지지는 못하고 남편의 문제 행동을 고치는 데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행복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래도 남편과의 문제만 해결되면 좋아지는 건 맞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남편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만약 해결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건 틀린 말이라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과 행복한 것, 이건 조금은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가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그런데 목이 그렇게 마르지 않을 때에는 물을 마셔도 크게 행복하다 느끼지는 않습니다. 업종 특성상 많은 아내분들을 코칭하다 보면 어찌 보면 황당하게 보이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아내분이 남편이 집에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차라리 밖에 있었을 때가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 거죠. 남편이 집에 다시 들어오는 건 아내분이 남편에게서 받고 있는 이 불편한 것이 해소되는 것 뿐이고 여기서 다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남편에게서 오는 고통,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과 남편과 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행복감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의 크기보다 행복의 빈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명품백을 선물 받는다면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한두 달만 지나더라도 그런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거나 명품백을 들고 있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에서만 행복감을 느끼려면 남편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자극들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과연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부부라도 남편이
당연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기는 매우 힘들 겁니다. 부모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스스로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내분들이 조금은 이기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복감을 추구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좀 더 많이 느낀다고 해요. 실제로 개인주의 문화로 대표되는 미국이나 유럽인들보다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행복감을 훨씬 덜 느낀다고 합니다. 집단 문화의 영향으로 말이죠. 이걸 우리 아내분들의 삶에 비유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보다는 자녀들을 먼저 챙기는 데 익숙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며느리라면 이 정도를 해야지, 아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엄마라면 자녀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쩌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 스스로 행복을 제한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면 행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행복감을 많이 경험하고 자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가족은 우리를 알아서 좋아하고 알아서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